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평화롭던 우리 집은 몇 년 전 아주 초상집 분위기였는데요. 만나도 하필이면 그 몹쓸 인간 딸을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했는데 엄마는 한동안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예요. 우리 엄마는 홀로 우리 남매를 정성껏 키웠어요. 거기다 오빠는 공부까지 잘해서 우리 엄마의 자랑이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업주부만 했던 엄마는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나름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가 조금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사는 분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가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웬만하면 한 집에 오래 일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분들이 더 많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물론 간혹가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갖은 수모를 당하고 2달도 못 견디고 나온 적도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정도였으니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최악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부잣집 여자였다고 하는데 그냥 돈만 많은 졸부였다고 하는데요. 엄마에게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을 하곤 했는데 여자가 돈만 많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는데요. 전에 일하던 집이 갑자기 이민을 가게 돼서 엄마는 그 문제의 집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집에 온 엄마가 아주 살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라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왜? 라고 묻던 저에게 아니 와이셔츠를 다려놨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겠니?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동안 일을 하러 다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엄마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 힘들면 일 그만해도 돼. 사실 오빠도 엄마 일 그만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둘이 버는데 뭔 걱정이야. 그리고 오빠가 좀 잘 나가?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아직 팔다리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놀긴 왜 놀아.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나중에 니들한테 손 안 벌리지. 이 엄마 평생의 꿈은 눈 감을 때까지 니들한테 손 안 벌리는 거야. 엄마가 목에 잔뜩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 다녀도 돼. 좀 쉬엄쉬엄 하라고. 제가 엄마를 달랬지만 엄마는 알았어 라고 말만 할 뿐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그 뒤에도 그 집으로 계속 일을 하러 다녔고 퇴근을 해서 돌아오면 항상 지쳐 보였어요. 집에 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은 저보다 늦게 오는 날이 많아서 엄마 오늘 일찍 끝났네? 오랜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나가자. 라고 말을 하며 엄마의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뒤로 돌아앉으며 엄마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쉴게.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기에 제가 엄마 등 뒤에 가서 엄마의 어깨를 잡아서 제 쪽으로 돌렸는데요. 엄마 얼굴 왜 이래? 눈은 왜 이렇게 부어있고 엄마 혹시 울었어? 제가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말을 하고는 급히 침대에 눕더니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써버렸어요. 엄마 나 화내기 전에 빨리 말해. 얼굴 왜 이래? 엄마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제치면서 제가 물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 겪는구나. 집에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는데 그걸 나보고 가져갔다고 난리를 치더구나. 내가 그동안 여러 집을 다녀봤지만 그런 막무가내는 처음이야.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 쏟아내버리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순간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여자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제가 엄마를 재촉했고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도 나보고 오리발을 내민다느니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내 뺨을 올려붙이지 않니? 내가 참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구나. 분했던지 엄마가 손바닥으로 침대를 내리쳤는데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뺨을 어떻게 했다고?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제가 흥분을 한 채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찾았대. 잘못 알고 있었대. 라며 말을 바꿔버렸는데요. 다 필요 없어. 거기 어디야?
그 집구석 어디냐고? 내가 오늘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내? 어디냐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차였고 저를 보던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민정아, 진짜 별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엄마가 저를 보며 애원하다시피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 어디야? 당장 앞장서. 제가 엄마를 다그쳤고. 됐어. 됐다니까? 엄마가 저를 말렸고. 아니, 나는 안 됐어. 엄마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엄마 지금 안 일어나면 나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보고 해결하라고 할까? 엄마한테 그런 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해? 그렇게 해? 제가 엄마에게 다시 화를 내버렸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순간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말이죠. 감히 우리 엄마를? 가만 안 둬.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제가 오빠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엄마는 아마도 오빠가 엄마 문제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오빠가 알면 오빠도 제 성격 못지않아서 가만 안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말이죠. 어떤 자식이 엄마가 그 꼴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도둑으로 의심까지 받았다는데 말이죠. 엄마는 그렇게 오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는데요. 아이고, 그 성질머리하고는 지혜비 닮아서 그냥 참지를 못해. 알았어. 내가 지금 그 집에 같이 갈 테니까 너 네 오빠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알겠어? 엄마는 저에게 약속까지 받아내고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엄마가 배를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고 표독스럽게 생긴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아줌마가 웬일이에요? 아까 오늘까지만 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런 여자의 말에 엄마가 저기 그게 말이죠? 라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그런 엄마를 밀치고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누구죠?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여기 이분 딸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쏘아보며 말을 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웬일이죠?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되게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여자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컸던지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엄마 누구야? 라며 방에서 나왔고 별거 아니야. 넌 들어가 있어. 라며 그 여자가 딸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얘기 들어보니 오늘 그쪽이 우리 엄마 뺨을 올려붙였다면서요? 그것도 도둑 취급하면서요. 날이 잔뜩 선 채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그 여자가 뻔뻔하게 대답을 했고 그 반지를 우리 엄마가 가지고 갔다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찾았다고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자는 뭐가 문제냐는 듯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기요, 오해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뺨까지 올려붙였다면서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여자를 째려보며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켜보던 그 여자 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별것도 아닌데 와서 시끄럽게 해?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고 그 순간 제가 그 여자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그 모습에 그 여자 딸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놀라 있었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자, 니네 엄마도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네? 그럼 쌤쌤이네? 제가 그 딸을 노려보며 말을 했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신고할 거야? 엄마, 오늘 김 기사 어디 갔어? 라고 말을 하며 전화기를 들었는데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김 기사가 뭡니까?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제가 그 여자 딸을 보며 신고해! 다 같이 경찰서 가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는 지금까지 녹음된 내용을 다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어때? 다 같이 조사받으면 되겠네? 그지? 거기다 우리 오빠가 꽤 유명한 변호사라 당신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제가 그 둘을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그 여자가 사태 파악이 되었던지 딸을 보며 당장 전화기 내려놔! 라고 말을 하더니 저를 다시 보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변호사 맞아요? 여자가 갑자기 존댓말까지 사용하면서 말을 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요. 태세 전환이 아주 확실하네요. 우선 우리 오빠는 변호사가 맞고요. 당신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오빠한테 이 녹취록 그대로 다 보낼 거예요. 우리 오빠도 저처럼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요. 죽어라 공부만 한 사람이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쌤쌤이니까 당신도 준비하면 되겠네요. 제가 다시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제 말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요. 오늘 일 다 사과하세요. 제 말을 듣던 그 여자가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싫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갈 테니까 나중에 보시죠. 돈 많은 집이니까 변호사는 있을 테고 준비나 잘하세요. 저도 녹취록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딸 목소리까지 들어가서 더 금상첨화네요. 라고 말을 하고는 제가 뒤를 돌아섰는데 잠깐만요. 해요. 한다고요. 하면 되잖아요. 여자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에게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실수했어요. 라며 건성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딴 사과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됐어요. 없던 일로 하시죠. 라며 제가 다시 뒤를 돌아섰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아줌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제가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따님 교육도 똑바로 시키시고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상관없지만요. 라고 말을 한 뒤 제가 돌아섰는데 모녀가 아주 어찌나 싸가지가 없던지 말이죠. 그런 우리를 보던 딸이 엄마, 근데 저 사람 오빠가 변호사인지 확인 안 됐는데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어? 제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 속은 거 아니야? 몰라. 그리고 만약 진짜면 어쩔 거야? 괜히 시끄럽게 해서 네 아빠 알면 난리나. 네 아빠 성격 몰라? 그러니까 너는 오늘 있었던 일 아빠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둘 다 쫓겨나는 수가 있어. 라고 둘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따라오던 엄마가 내가 자식은 참 잘 키웠어 라며 생긋 웃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는데 저기 민정아, 근데 녹음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니? 네가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도 깜짝 놀랐다.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었어요. 엄마 아들 변호사잖아. 오빠가 맨날 증거 그러고 다니잖아.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야. 보통 여자가 아닐 것 같길래.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차에 올라탔는데 어휴, 내 자식들이지만 아주 무섭다, 무서워.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도 네 남편 될 사람이 어디 무서워서 살겠니? 라며 엄마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약속한 대로 오빠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 성격에 속상해하면서 저보다 더 방방 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 뒤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은 괜찮았던지 아주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2년쯤이 지났을까요?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오빠 말로는 같은 변호사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혹시 우리 엄마 직업 알아요? 제가 오빠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 제 말에 네?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런 우리 대화를 듣던 오빠가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엄마가 가사 도우미 하신다고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지만 그 일을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전에 얼핏 듣긴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오빠 여자친구가 놀라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빠와 저도 엄마가 일을 그만했으면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셨으면 했어요. 거기다 오빠가 변호사인데 주변의 시선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오빠 여자친구의 그런 반응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한 다음 얼마 후에 오빠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간 모양인데 여자친구의 집에 다녀온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오빠를 보며 왜? 뭐가 문제 있어? 오빠가 마음에 안 든대?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아니, 지혜 부모님은 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집이 너무 잘 살아. 오빠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집이 잘 산다고? 얼마나? 엄청 많이. 난 지혜가 좀 잘 산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엄청 잘 사는 집 딸이었어. 오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려고 난린데 우리 오빠는 그게 싫은가 보네. 나는 사실 지혜가 잘 사는지는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잘 살겠지 싶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 정도는 나도 불편해서 싫어. 괜히 엄마랑 너 주눅 드는 것도 싫고. 내가? 걱정 마. 나는 절대 주눅 안 드니까. 그러니까 오빠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해. 사람만 보고 결정해. 그쪽 집에서는 마음에 들어 한다며. 하긴 우리 오빠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제가 오빠에게 말을 했고 오빠는 한동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결혼을 결심했고 얼마 후에 우리는 상견례를 했어요. 부자들이라 그런지 상견례 장소도 으리으리했는데요. 상견례 장소에 우리가 도착한 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오빠 여자친구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가 다 일어났고 상대방에서도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고개를 들던 순간 갑자기 세상에나 라는 말을 하며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오빠와 제가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라며 놀라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저 앞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엄마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친구 언니라는 사람을 보던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함부로 했던 그 모녀가 거기에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 여자도 순간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에 기억을 해낸 것인지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서로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우리가 서로 사돈으로 만날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라며 오빠 여자친구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될까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뿐입니다. 이 결혼은 이쯤에서 없었던 걸로 하시죠? 라며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그런 엄마를 제가 급히 따라 나갔고 오빠는 그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오빠가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급히 따라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앞서가는 엄마의 팔을 잡으며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놀라서 물었고 제가 그런 오빠를 막아서며 우선 엄마는 먼저 보내고 나랑 얘기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제가 오빠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해주었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오빠는 많이 당황한 듯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갔을 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던데? 오빠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는 오빠가 아니 그런데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엄마가 지혜를 왜 몰라봤어? 오빠가 물었고 계속 미국에 있었다며 그리고 엄마는 그 집에 2달 정도밖에 안 있었고 그랬으니 둘째 딸은 못 봤던 거지. 나도 그때 큰딸만 봤으니까. 라고 제가 오빠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에 오빠가 많이 놀란 듯 했는데 너 혹시 나가 보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런 우연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내가 그날 그 집에서 봤던 지혜씨 엄마와 언니는 진짜 문제가 많아 보였어. 내가 그때 녹음한 거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저장해놨었거든? 나중에 우리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들려줄게. 아마 다 듣고 나면 오빠도 정남이가 떨어질걸?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일어나서 나갈 정도면 어떤지 알 것 같다. 그런 오빠에게 오빠 결혼이라 내가 왈가왈부할 순 없는데 잘 생각해봐야 할 거야. 사람 본성이 그렇게 막 바뀌진 않는 거니까. 제 말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상견례뿐만 아니라 결혼식은 물 건너간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오빠 여자친구는 거의 맨날 찾아와서 우리 엄마에게 빌어댔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실수한 부분은 제가 다시 사과드릴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너무 다르구나.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서로 힘이 들 거다. 너만 해도 보거라. 네가 그때 그랬잖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뭐하러 가사 도우미를 하냐고? 너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다 접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네가 이러면 서로 힘들지 않겠니?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도 오빠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계속 매달렸지만 오빠는 냉정하리만큼 밀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빠 여자친구네 운전기사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저기 사모님이 이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십니다. 잠깐이면 된다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저기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대로 저만 돌아가면 제가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부탁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던 그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긴 그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운전기사분이 딱해서 같이 따라가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운전기사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냥 한눈에 딱 보이더래요.
어찌나 치장을 하고 왔던지 순간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오빠 여자친구와 같이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애들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면서요? 라며 다짜고짜 물었고 상견례 때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변호사식이나 되는데 도대체 왜 가사도우미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긴 이라며 여자친구 엄마가 혼자 중얼거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오빠 여자친구 엄마의 말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그때 가사도우미 했을 때 저한테 아들이 변호사라는 말은 왜 안 했어요? 그때 그 말만 했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럼 변호사 아들 뒀다고 하면 안 그랬다는 거네요?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당연하죠. 변호사는 아무나 하나요?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 말에 우리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요. 저기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집 한 채로 퉁치자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순식간에 말을 해버렸대요. 그 순간 엄마가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는 그런 엄마는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지희한테 들으니 당신 아들이 간판만 변호사지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괜찮은 집 하나 사줄게요. 서울 한복판에. 가사도우미에서 평생 그런 집을 어떻게 삽니까? 아들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어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던데. 그리고 우리 딸이랑 대개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는 얼굴 안 보고 사는 조건으로 괜찮지 않나요? 그쪽도 제가 불편할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며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 그 표정이 아주 의기양양하더래요. 마치 어때? 꽤 구미가 땡기는 조건이지?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그 순간 엄마가 이성을 잃었는데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그 여자 얼굴에 확 뿌려버렸대요. 어머! 뭐야!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내 말 잘 들어. 집이 아니라 빌딩을 사준다고 해봐라. 내가 우리 아들 그 집에 장가 보내나? 돈이면 단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러니 자식이 뭘 배웠겠냐? 그의 미에 그 딸이겠지.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가 흥분을 한 채 펄쩍펄쩍 뛰었다는데요. 그 여자의 말을 상관도 하지 않고는 엄마가 돌아섰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딸은 그쪽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 여자가 엄마의 뒤에 대고 소리를 친 모양입니다. 당신 둘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어림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딸 빨리 단념시킬 생각이나 해. 어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귀한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긴. 엄마가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지금 우리 남편까지 알게 돼서 우리 남편이 이 결혼 파토나면 나랑 이혼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다시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여자가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센 여자도 남편이 무섭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엄마가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는데요. 오빠가 와, 내가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내가 미쳤었구나 라며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집과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쯤이 지났을까 오빠가 지금의 새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엄마가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하긴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선 새언니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엄마에게도 잘하는 듯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혹시 우리 엄마 직업 알아요? 제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묻고 있었네요. 그런 제 말에 네? 아, 가사도우미 하신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오빠가 엄청 자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진짜 멋지세요. 라며 수줍게 웃었는데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때 새언니의 표정을 봤을 때 아부성 발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빠를 보며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모셔왔을까? 라며 살짝 웃었는데 아가씨, 그럼 저 통과인 거예요? 새언니가 잔뜩 긴장한 채 물었어요. 뭘요?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는데 오빠가 여동생 진짜 무섭다고 잘 보이라고 했거든요. 라며 다시 웃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새언니는 그저 순수해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오빠와 저처럼 억세 보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뭐든지 죽자 사자 달라드는데 새언니는 뭐랄까요?
우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현재 우리 새언니가 되었고 말이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사람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친정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티도 내지 않고 정말 검소하기도 했고 심성이 워낙 착해서 엄마는 그런 새언니를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새언니는 엄마를 보며 어머님, 자식들 이렇게 키워놨으면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 책임질 능력 정도는 돼요. 아가씨한테 들으니 자식들한테 절대 짐이 안 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너무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돈 잘 벌고 어머님 아들도 돈 잘 버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새언니가 말을 해줬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는데요. 새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새언니를 보며 문득 그때 오빠 전 여친의 집안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때 엄마가 그 집 가사 도우미를 갔던 것이 천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